예, 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3장 행렬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을 하나의 실수값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보통 행렬식이라고 하고, 그때는 이렇게 가로가 아니고 짝대기 두 개, 절대값 표시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이제 행렬식 기본적인 개념과 여인수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행렬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우스 조단 방법, 그 다음에 수반행렬 이용한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고,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규칙을 이용해서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3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3장 1절은 행렬식에 대한 개념과 여인수에 대해서 배우고, 3장 2절에서는 행렬식의 일반적인 성질 배울 거고, 3절에서는 역행렬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고, 이 역행렬을 이용하면 선형방정식, 여기서 선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 시스템의 해죠.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자, 3장 1절인데 행렬식의 개념과 여인수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원래 행렬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큰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죠. 그럼 요걸 우리는 행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방행렬 A에 대해서 하나의 스칼라, 결국 행렬은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의 행렬식은 뭐가 되냐면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실수.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행렬의 항에 복소수가 있으면 이제 복소수가 되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행렬식을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돼 있어서 그 앞에 세 글자를 따서 DET,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 이렇게 놓으면 A의 행렬식 이런 거예요. 자, A가 만약에 원소가 하나인, 즉 항이 하나인 행렬이다. 그러면 그거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2 곱하기 2 행렬이다. 이게 정방행렬에서 행렬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요거의 행렬식은 공식입니다. AD-BC X 표시처럼 계산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A11, A1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다? AD 빼기 BC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3 곱하기 3행렬, 4 곱하기 4행렬 이런 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행렬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3 곱하기 3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9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식인데, 요거 이제 짝대기를 그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요 대각선을 쭉 그어요. 이렇게 3개를 곱한 것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네. 요렇게 곱해서 2개 곱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1개. 3개가 곱해진 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2개, 남은 2개 이렇게 곱하는 것이 요겁니다. 자,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을 내려오는 이런 사선으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계산을 하고 그걸 다 더한 다음에 빼기. 그다음 반대로 이번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요. 뭐 그게 이제 요거겠죠. 요거네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2개하고 여기 1개 이렇게 곱하고, 마지막 여기 1개하고 여기 2개 이렇게 곱해요. 그것들을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내려온 사선, 대각선을 구해가지고 그걸 다 더한 거, 여기 다 더한 거하고 여기 다 더한 거를 빼주면 그게 바로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이 아니고 4 곱하기 4 행렬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계산해야 될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언급을 할 것인데요. 자,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요 예제 같은 경우 A하고 B가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행렬식 구하는 방식은 AD-BC.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는 거 빼기. 이렇게 해주면 행렬식이 됩니다. 2 곱하기 2는 아예 공식화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풀면 됩니다. 자, 요 B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자, AD가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빼기 요거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계산해주면 2라고 하는 실수의 값이 나옵니다. 즉 행렬을 하나의 수로 변환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세 개를 구해요. 이렇게 이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구한 다음에 빼기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는 대각선 3개를 구하고 이 2개를 빼주면 결국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루스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3 곱하기 3 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로 작게 만들어서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사루스 공식입니다. 자, 예제 3-3번 주어진 A의 행렬식을 일행에 대한 여인수로 전개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수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 148페이지에 여인수라고 하는 용어도 있지만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소행렬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소행렬식이라고 하는 건 그 행렬 전체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행이라고 있으니까 요 첫 번째 행이면 요거 주고, 여기 첫 번째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인수를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여인수를 구하기 전에 먼저 소행렬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요 첫 번째 행은 뭐냐면 2하고 4하고 7이 있죠. 그죠? 자,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바로 소행렬식입니다. 4를 기준해서 여기 6하고 1, 3하고 3 요것이 소행렬식이에요. 그다음에 7을 기점으로 요거 지금 해당되어 있는 항의 열과 행을 뺀 나머지가 소행렬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호를 붙여주는데 그 부호를 붙였을 때의 값을 우리는 A의 IJ라고 표시하고 요걸 우리는 여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소행렬식은 보통 마이너라고 해서 MIJ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MIJ에다가 뭘 해주면 되냐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그렇게 했을 때 요것이 뭐예요?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여인수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행렬식은 결국은 행렬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 첫 번째 행이잖아요. 요 행을 이제 꼭 일행에 대한 여인수로만 전개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일행이라고 했으니까 요 일행식을 그대로 2, 4, 7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얘를 기점으로 해서 여인수 A11 요걸 기점으로 해서 A12 요걸 기점으로 해서 A13 이렇게 표현해주고 요걸 구해주면 이게 바로 행렬식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인수는 AI라고 돼 있을 때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그 다음에 마이너 IJ 요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1, 1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I가 1이고 J가 1이라서 이렇게 2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행렬식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1, 2는 아까 행렬식에서 가운데 거죠.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요거 여기 6하고 1이었고 3하고 3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부호는 1, 2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A의 1, 3은 1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뺀 이 나머지 얘가 바로 A의 1, 3이 됩니다. 근데 이 부호는요, 이 부호는 사실은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반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걸 어떻게 구하느냐? 뭐 행렬식이 딱 있으면 이렇게 행렬식이 있으면 요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이 두 개가 더해서 짝수면 1이고요.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짝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각선 옆에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 그렇죠? 얘네들이 바로 음수입니다. 음수. 한 칸 더 띄워진 얘네들은 양수가 되고요. 여하튼 그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A의 행렬식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첫 번째 행에 2, 4, 7이 있고 요거는 뭐 부호를 결정하는 애들이고 여기는 마이너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 마이너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공식이니까 AD-BC니까 여인수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각 위치에 대한 여인식 공식을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뭐, 요 여인수는 역행렬 구할 때도 활용이 되어지고요. 아까는 3 곱하기 3 행렬이었는데 4 곱하기 4 행렬이면 그걸 한 번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행렬은 3 곱하기 3 행렬에 여인수를 쭉 구하고 그걸 또다시 여인수를 또 구하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컴퓨터가 하는 거는 재기호출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행렬식을 구해보면 첫 번째에 대한 일행에 대한 MIJ 마이너를 구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마이너 요것이 마이너가 되고 요걸 기점으로 보면 얘하고 얘가 마이너가 될 거고 얘를 기점으로 하면 얘가 마이너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0이잖아요. 여기 뒤에 0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 두 개만 하면 되고 요거는 2하고 1이니까 여기 2하고 1이고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되면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자, 요거 행렬식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거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지금 요 첫 번째 행을 가지고 뭘 구했어요? 여인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2 마이너스 즉 1, 2 마이너스 요건 부호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가 있었고 이거 계산하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어떻게도 접근할 수 있냐면 꼭 첫 번째 행만 가지고 행렬식을 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뭐 두 번째 행을 갖고 해야 되고 세 번째 행을 갖고 해야 돼요. 또 조금 더 나가서 꼭 행 가지고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열 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가지고 할 거냐면 두 번째 열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3, 7, 7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2가 있으니까 2 있고 곱하기 부호를 생각해야죠. 부호. 부호는 어떻게 되면 얘의 위치가 부호거든요. 여기가 양수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대각선은 다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가 뭐예요?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라 세로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요거는 얘가 0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얘가 0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4,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1. 그래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1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5가 되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고 여기가 있으니까 결국 70이 됩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3-6번. 여인수들로 전개해서 구해보자.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A에 대해서 여인수로 구해봐라 이 얘기예요. 근데 행이 아닌 열로 해라라고 했죠.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 0이 많은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여인수, 즉 마이너를 구해서 여인수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에 마이너는 요거하고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0일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고, 자 여기가 양수고 여기 양수니까 얘도 양수죠. 양수니까 그 밑에 있는 애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긴 양수고 여기는 음수고, 뭐 계산하는 건 요 안에 있는 계산하고 요 안에 있는 계산해서 마이너스 4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0인 많은 곳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0인 곳으로 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 마지막 열 가지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1일 때, 5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여기 1일 때, 5일 때, 2일 때 했고, 각각의 마이너 구했고, 부호는 첫 번째가 이 양수죠, 양수.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2. 아까랑 똑같죠? 자, 정의 3-3을 보시면 행렬식을 구했을 때, 정방행렬에서 행렬식을 구했을 때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를 이름을 붙였어요. 0이 아닐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직 행렬이라고 해요. 이걸 노 싱글러라고 얘기하고, 요럴 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이 가능합니다. 이항 곱하기로 돼 있을 때 이항이 가능. 그래서 여기 이항한다는 얘기는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행렬이 존재한다. 물론 역행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노 싱글러면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행렬식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특이행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가역적이라고 돼 있죠. 나 싱귤러라고 돼 있어요. 가역적. 인버터블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즉 여건을 구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곱하기 했을 때 항등 행렬이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항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B의 행렬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때의 A는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요건 1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B가 이항을 하면 여건의 형태는 뭐예요? 뭐뭐의 마이너스 1승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B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씁니다. 즉 A는 B의 여건이다. 여기서는 행렬이니까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A가 n 곱하기 n이면 B도 n 곱하기 n이고 I도 n 곱하기 n이겠죠.